네, 여전한 금리 인하 기대감, 여기 이제 대주주 양도소득세 정책 기대감, 그리고 오라클 실적 덕분에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 이 3박자가 맞아떨어지면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고점을 탈환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이런 시장의 특징을 잘 캐치해서 내일을 위한 테마와 종목 골라보겠습니다.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코스닥 쪽이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상징적으로 코스피 지수가 오늘 전고점을 넘어서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김민성 매니저님만의 시각과 관점으로 봤을 때 오늘 시장의 특징 어떻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지수만 본다라고 하면 코스피가 워낙 강세를 보여주다 보니까 다시 한번 코스피 장세가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세부적인 종목을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변동성은 코스닥 쪽의 변동성이 좀 더 크게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쪽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지주사라든지 SK 하이닉스 이런 쪽에 대한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수급이 쏠리게 되면서 지수로는 좀 상방이 좀 크게 열려 보이긴 하지만 움직이는 종목은 굉장히 항정적이었다. 그래서 제가 앞전에 말씀을 드렸던 변동성에 대한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코스닥을 집중하셔야 되고 여전히 코스닥에 대한 변동성 트레이딩은 유효한 장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전히 그 뷰는 그대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중소형주 안에서 여전히 기회를 찾아야 한다라고 전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를 바탕으로 이제 내일 시장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네, 오늘의 키워드는 리뷰 먼저 할게요. 네. 죄송합니다. 네. 코인테크라는 종목을 이제 지난 7월 말에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때 이제 2차 전지 자동화를 이제 포인트로 잡아주셨잖아요. 네. 오늘 22% 급등으로 시작을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제 코인테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주 종목을 이제 매매했었던 이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좀 단순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보여주시면은 제가 코인테크는 굉장히 좀 정직한 차트를 만든다고 하면서 바닥이 나왔을 때 우리가 접근하고 박스권 상단에서는 정리하면 된다. 박스권 매매를 하면은 수익을 자주 주는 종목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닥권을 제가 추천을 드리고 나서 오늘 박스권 상단 부분을 터치하고 나오는 모습이 만들어졌는데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2차 목표가를 제시한다라기보다는 코인테크는 여기서 매도에 대한 전략 목표가 1차로 끝낸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코인테크는 이렇게 바닥권에서 계속해서 여러 번 슈팅이 나오는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박스권 전략으로 바닥이 다시 나온다라고 하면은 재도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목표가를 달성했기 때문에 포토에서 제외하자라고 리뷰를 도와주셨습니다. 이제 저희는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준비해 오신 키워드 무엇일까요? 네, 오늘의 키워드는 이제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좀 다시 한번 명확히 찾는 구간이기 때문에 주도주에 대해서 한번 키워드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최근에 주도주는 반도체 쪽이 아닐까 싶은데 과연 이 테마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 테마부터 열어볼게요. 네,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거 반도체 맞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에 좀 세부사항으로 CXL이라는 키워드를 한번 체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안에서 이제 세분화해 주셨습니다. 뭐 HBM 다음 타깃은 이제 CXL이다 이런 얘기가 지난주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쪽 시장 성장성에 대해서 시장은 벌써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HBM에 대한 멀티플은 사실 거의 다 적용이 됐기 때문에 네. 여기에 새로운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데 제가 봤을 때는 이 CXL에 대한 모멘텀이 좀 생각보다 더 클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시장에 대한 파이가 훨씬 더 커질 수가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긍정적인 소식이 만들어지는 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마벨의 CXL 퀄 테스트를 통과했기 때문에 디램 공급에 대한 새로운 신호탄을 이제 만들었다라는 기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최초적으로 상용화를 성공을 한 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술 모멘텀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국내 증시에 대한 반도체 기업의 모멘텀이 좀 커질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맞춰서 이제 중국에 대한 기업도 HBM을 넘어서 CXL을 넘본다라는 기술 경쟁이 다시 한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긍정적인 소식으로 보고 있는 게 결과적으로는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경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술 강자로 갖고 있는 한국에 대한 모멘텀 플러스 중국에 대한 경쟁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상용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질 수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 참고하면서 관련된 모멘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XL과 관련된 이슈 먼저 풀어서 설명을 들어봤고요. 장점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가장 큰 장점을 말씀을 드리면 이 CXL에 대한 기반이 상용화로 되면서 대규모 생산이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기존에 있었던 레거시까지도 모멘텀이 좀 더 빠르게 확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디램 중에서도 HBM이라는 고성능 디램만 판매가 많이 됐었는데 이 CXL 같은 경우에는 설계 기반 자체가 DDR5라든지 DDR6 이런 쪽에 대한 모멘텀으로 이 효율성을 잘 만들 수 있는 기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기존에 좀 안 팔리고 있었던 기판이라든지 DDR5라든지
이런 수요가 다시 한번 급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올라갈 수 있는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모멘텀이 훨씬 더 커질 수가 있어서 증시를 좀 추가적으로 끌고 갈 수가 있고 상방에 대한 룸이 훨씬 더 많이 남아있는 종목들이 많다는 게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판매가 된다라고 하면은 기존에 있었던 레거시 반도체가 전부 다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HBM을 넘어서는 하나의 또 다른 커다란 캐시카우가 될 전망이 만들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만 본다라고 하면은 기존에 있었던 DDR이라든지 D램에 대한 수요가 훨씬 더 확산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좀 장기적인 모멘텀으로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 금요일부터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최근에 좀 가파르게 상승한 종목들이 좀 많아졌죠. 맞습니다. 아직은 이제 상용화는 어느 정도 되기는 하고 있지만 대규모 생산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당장 찍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먼저 기대감이 올라간 만큼 실적이 찍히지 않는다라고 하면 제가 항상 주의를 말씀을 드리는 거. 과열성, 이제 테마성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세론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대규모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상용화가 지연이 될 수 있는 리스크도 충분히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가 완전하게 나타나면서 실적이 찍히기 전까지는 우리가 리스크는 관리하면서 테마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아직은 맞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XL 테마 최근 시장 안에서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테마인데 가지고 있는 장점과 리스크 요인은 각각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희가 먼저 자세하게 들여다봤고요. 주도주 안에서 두 번째 테마는 무엇일까요? 네, 요새 정말 뜨거운 감자인 것 같습니다. 네. 빠지지 않고 계속 올라가는 테마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두 번째 테마는 로봇 테마에 대해서 한번 다시 체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종목들이 탄생을 하면서 정말 지지 않는 테마가 되고 있는데 일단은 뭐 노란 봉투법이 내년 3월부터 시행이 되는 걸로 결정이 났잖아요. 네, 결국에는 이제 대통령 공포가 나왔습니다. 어제 진행을 했고요. 6개월에 대한 거치 기간 뒤에 3월 10일 날 진행을 한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모멘텀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게 노란 봉투법 얘기가 나오면 로봇주들 또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노란 봉투법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로봇주들이 다시 한번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추가적으로 모멘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이번에 현대차랑 LG에너지솔루션이 조지아주의 합작법인에 대해서 구금 사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인력 파견에 대한 리스크까지 만들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젠 글로벌 파견도 로봇 자동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모멘텀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이클이 맞물리고 내년에 노란봉투법이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로봇에 대한 자동화 시스템이 수요가 좀 더 가파르게 성장을 해야 되고 더 빠르게 수요가 늘어날 수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 참고하신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로봇은 상승에 대한 룸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뭐 로봇 부품과 관련된 기업뿐만 아니라 자동화 솔루션을 하고 있는 종목들까지 이 종목에 대한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데 장점으로는 우리가 뭘 알고 지나가야 될까요? 네, 장점이라고 하면 이제 산업에 대한 트렌드 자체가 자동화 공장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조금 더 크게 갈 수가 있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모멘텀으로 이제 대기업들은 발등에 이제 불똥이 떨어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동화에 대한 솔루션의 도입을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여기에 대한 수주가 빠르게 늘어날 수 있을 거라는 게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로봇주들이 본격적으로 상용화가 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움직일 수 있는 테마가 굉장히 많습니다. 모터나 감속기, 제어기, 센서, PCB, 배터리 들어가는 제품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올라가면서 올라갈 수 있는 밸류 체인이 많다는 게 산업에 대한 트렌드가 좀 길게 갈 수가 있다는 점, 이 부분도 장점으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산업이 커지고 있다는 거 이게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단점으로는 뭘 유념해야 될까요? 네, 역시나 이제 저희가 이제 테슬라에 대한 로봇을 봤기 때문에 브랜드 파워가 이제 글로벌적으로는 조금 저조하다. 이게 지금의 단점이라서 이 기술 격차를 어떻게 좀 이겨낼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대규모가 양산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먼저 실적이 찍히지 않아 올라가는 종목들은 갑작스러운 세론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리스크도 관리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민성 매니저가 픽해준 주도주 안에서 저희가 CXL 테마 그리고 로봇 테마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이제 선택을 들어볼 텐데 어떤 테마인가요? 네, 최근 들어 로봇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저는 로봇을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로봇. 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노란 봉투법과 관련된 재료는 이제 소멸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 로봇주를 볼 때 우리는 다음으로 기대를 해야 할 모멘텀 이벤트 뭐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실질적으로 수주가 늘어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 3월 안에 자동화를 빨리 하지 않으면 노조에 대한 리스크가 커진다라고 기업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한 그 남은 시간 안에 이제 자동화를 하는 게 가장 주된 목적
목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는 실질적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좀 강한 상승을 보여줄 수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모멘텀에 조금 집중해 보시면 상승에 대한 룸 여전히 강하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한 이제 재료에서 좀 실적으로 연결되는 그 구간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로봇주 안에서는 그러면 어떤 종목을 봐야 되죠? 네, 그 중에서 실질적인 실적 수혜를 볼 수 있는 하이젠 R&M이라는 종목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액추에이터로 대표되는 종목이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여러 가지 액추에이터에 대한 기업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하이젠 R&M은 고부가 가치에 대한 액추에이터를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가장 크게 찍힐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이젠 R&M이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 게 75kW에 대한 서브 모터를 국내 최초로 양산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는 그거보다 더한 290kW급에 대한 이제 초대형 모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모터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크면 클수록 금액 자체가 굉장히 커질 수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 자동화 솔루션에 대한 모멘텀이 커진다라고 하면은 이런 대형 고부가 가치에 대한 액추에이터가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특히나 휴머노이드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터이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커지고 실질적으로 수주가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하이젠 R&M이 훨씬 더 커다란 모멘텀이 이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여전히 상승에 대한 룸이 많이 남아 있다.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주가가 놓여 있는 위치는 어느 정도인지 차트를 보면서 자세히 분석을 해주시죠. 네, 단기적인 조정 이후에 지금 추세를 돌리고 있는 구간인데요. 제가 굉장히 좋게 보는 게 장기평선 위에 캔들이 올라와 있다는 거는 이제 밑에는 받쳐주는 매물대가 있고 상방으로는 크게 열려 있다는 게 커다란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젠 R&M도 이제 넥스트레이드로 지금 현재가 편입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1차 목표가는 박스권 상단 부근이 5만 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라인은 추세를 이탈하는 33,700원으로 비교적 좀 타이트하게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넥스트 트레이더에서 지금 바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오늘 4시 반 무료 방송에서는 어떤 얘기 해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무료 방송이 없고요. 이제 개인적인 일정이 있어서 이제 네이버 밴드와 텔레그램을 통해서 종목에 조금 더 집중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모멘텀이 연말에 코스피 4천이나 2천이나 여기에 대한 좀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좀 긍정적인 방향성을 가고 있기 때문에 종목에 조금 더 집중해서 여기에 대한 모멘텀 자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네이버 밴드 김민성 검색하셔서 다양한 인사이트 참고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네이버 밴드로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매일경제TV 김민성 조모니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